안녕하세요. 성상케미TV입니다. 베트남 보건부가 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긴급 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는 예정이라는 이런 기사가 있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항상 제가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기사는 참조 참고사항, 이런 기사와 뉴스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믿고 확신하는 것보다는 항상 참고로 찌라시성으로 이렇게 보는 게 좋고, 실제로 이 참고나 찌라시가 아니라 실제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내용은 회사의 공시 발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더 좋고, 모든 뉴스는 이렇게 이런 기사들이 있구나 이렇게 항상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베트남 보건부가 전체적으로 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긴급 승인을 고려 중인 백신이라고 이 미국 대사관이 언급했다고 합니다. 항상 이 잘 살펴보는 핀포인트의 기사고요. 백청원 기자님의 글입니다. 주 베트남 미국 대사관이 베트남산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에 대해 긴급 승인을 고려 중인 백신이라고 언급했죠. 16일 주 베트남 어제죠.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베트남 보건부가 나노코박스 백신이 곧 비상용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나노코박스는 베트남에서 최초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이며 베트남 윤리의 승인을 받았다고도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나노젠 나노코박스 백신은 이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죠. 지금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우리나라 SK바이오사이언스 제조합 단백질 백신 방법으로 개발하고 있고, 노바백스가 대표적으로 또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기도 합니다. 사실 조금씩 틀리긴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제조합 단백질 방법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죠. 어제 이 노바백스에 관련한 좀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노바백스에 관련 허가에 착수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어제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주가가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금방 영상 하나 올려드렸었는데, 역시 노바백스에 관한 이 식약처에 백신 품목 허가에 착수했다는 이 영상을 또 바로 올려드렸습니다. 자, 뉴스 안에 이 출처고요. 식약처가 SK바사가 생산을 하기로 한 노바백스에 백신 품목 허가를 착수했다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식약처가 15일 SK바이오산스가 생산하는 미국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제조 판매 품목 허가에 착수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식약처는 제출된 이 품질, 비임상, 임상, 이 GMP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의 3중 자문을 거쳐서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제조합 단백질 방식은 사실은 특히 텀이 많은 필리핀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되게 좋다고 그래요. 물론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mRNA 방식의 백신에 비해서 굉장히 보관과 유통이 편하죠. 그리고 극저온 상태가 아닌 일반 냉장 상태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섬이 많은 나라들에서는 꽤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 게 바로 제조합 단백질의 백신들입니다. HLB 컨소시엄이 진트리베이티 인수를 확정했죠. 어제 제가 공지를 통해서도 알려드렸고, 프레스9의 최광석 기자님의 글입니다. 넥스 사이언스를 중심으로 HLB, HLB 제약, HLB 셀, HLB 인베스트먼트 등 그룹사 6개 법인으로 구성된 HLB 컨소시엄의 지트리비엔티 인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어제죠. 이 지트리비엔티 임시 추천 결과 HLB 측 이사진이 전원 선임됐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임시조총에선 안경 HLB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됐고, 진양권 HLB 회장, 문정환 HLB 부사장, 김종원 넥스사이언스 대표, 임창윤 HLB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신규 이사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또 회사명도 바뀌었죠. 지트리비엔트에서 HLB 테라퓨틱스로 회사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항상 공매도 잔고 1등이 HLB였는데 HLB가 코스닥 공매장고 1등을 뺏겼습니다. 좋은 일이긴 한 건지 나쁜 일이긴 한 건지 어쨌거나 잔고 금액 1위를 에코프로가 차지했죠. 어제 이 공매도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항상 외국인이 차 1등이라고 그랬죠. 공매도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외국인이고,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눠 먹는 형태지만 거의 코스피는 외국인의 공매도에 독주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대금 상위 종목,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크래프톤, SKI 테크놀로지, 기아, 셀트리온, 후성 이렇게 있고, 코스닥은 펄어비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엔, 카카오게임즈, SM이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으로는 아모레퍼시픽, 넥센타이어, 롯데하이마트, 하승엔터프라이즈, 동원 F&B가 있고, 코스닥은 헬릭스미스, 와이솔, 유비커스홀딩스, 유틸렉스, 슈퍼겐코리아가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 금액 상위 종목엔 항상 이 셀트리온이 1등이죠. 거의 셀트리온, LG디스플레이, HMN, 두산중공업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1등은 항상 에코프로가 차지했었는데 HLB, 펄어비스, 이메이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HLB가 에코프로에 1등을 내줬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좀 줄었다는 얘기죠. 근데 전일 대비는 늘었고 에코프로는 전일 대비는 줄었지만 그래도 역시 1등을 다시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HLB가 이 나눠진 나노코박스 관련한 호재로 공매도 세력들이 좀 힘을 못 썼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넥스사이언스가 MSCI의 편입 지수의 효과도 스몰캡, 한국형 스몰캡 지수의 편입 효과도 있고 어제 이 월봉에서 10개월 선을 돌파해주고 다시 나가는 이런 좋은 모습이 있는 게 일단 주식이 어떤 반응을 하거나 좋은 자리를 뚫어주고 나가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호재 전에 미리 반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나눠진 나노코박스에 대한 승인이 잘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 많이 떨어졌죠. 예전 HLB도 지금 나노코박스 승인 기대감과 관련해서 예전에 3만 원대 놀던 주식이 거의 6만 원대 갔다가 깊은 조정을 받았고 가격 조정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기간 조정을 좀 해주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하향하다가 나눠진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아마 잘 올라가주는 이런 상황을 바라기도 해보고 G3BNT 같은 경우에는 HLB 이제 인수가 거의 확정이 되면서 추세가 꾸준히 좋았죠. 대바닥을 찍은 후에 9,500원대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돼. 월봉 5개선을 깨지 않고 잘 타가 올라가고로 인해서 역시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금방 이 공매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공매도 폐지에 대한 개인들의 요구가 크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건 역시 변함이 없죠. 이 세계일보의 출처고요. 이 공매도 잔고 금액들 상위 종목을 보면 사실 셀트리온이 이 유럽에 레케로나가 승인받는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역시 공매도 세력들이 대단하고 잔고 금액도 꾸준히 1등을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셀트리온, LG디스플레이, HMN, 두산중공업, 카카오뱅크 쭉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 HLB 이렇게 쭉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 폐지를 이 동학개미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여주지만 사실 오래 하셨던 분들도 공매도가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 폐지를 직접 약속한 대권 후보가 이제 홍준표 의원이었었는데 이번에 야권 대권 주자에서 탈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 공매도 금지 이전 6개월과 재개 후에 6개월 일평균 거래대금을 비교해 보면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죠. 287억. 그러니까 외국인의 거의 이 공매도의 놀이터가 되는 이런 상황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거의 55조 7,400억, 기간이 16조, 뭐 개인 1조 정도니까 그냥 외국인이 텃밭이라고 보면 돼요, 공매도가.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이 불만들이 개인들도 많은 상태고, 공매도 잔고 금액도 5월 달부터 이제 계좌가 됐는데, 그 이후로 꾸준히 늘어나가죠. 그러니까 공매도만 하기로 하면 그냥 꾸준히 공매도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회사가 좋거나 부거를 떠나서 공매도 기법 가지고 돈을 벌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한국거래소에 잠깐 따르면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 5월 3일부터 이달 8일까지 공매도 거래대금은 코스피 55조 9천억 정도이고 코스닥이 18조, 총 74조에 달하는데 거래 주체별로는 외국인이 55조 7,400억 정도로 비중이 거의 75%.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바치라는 얘기죠. 개인 투자자 빈도가 늘어나긴 했지만 1조 정도이기 때문에 비중이 1.2%에서 1.98%, 2%가 채 안 되는 이게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죠. 오히려 외국인의 거래 비중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는데 공매도 재개 이후에 11월 8일까지 외국인의 일평균 공매 거래 대금이 4,355억 원이고 금지 이전 6개월 일평균 거래 대금에 비해서 51.5%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공매도 폐지시키면 51.5%가 없던 거죠. 다시 하는 바람에 늘어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나 막 이렇게 HLB나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괴롭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전문가의 의견은 공매도에 대한 의견은 조금 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개인들 입장에 특히 저도 이제 개인 투자하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절대 달갑거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실적이 굉장히 좋고 또는 뭐 레키로나 코로나 치료제가 EU 승인을 받고라면 주식으로 당연히 주가 화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공매도 세력들이 꾹꾹 누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하고 공매도 세력들이 한 번쯤은 좀 잘 안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